속초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공사용 승강기가 추락해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목격자들은 승강기 해체 작업 중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74주년 광복절을 맞아 역사를 알리는 다양한 기념 행사들이 마련됩니다. 원주 한지 테마파크에서는 닭종이를 이용해 제작된 소녀상이 전시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도시인 평창군이 올림픽 효과 극대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시설과 부지 활용 문제 등 풀어야 할 숙제도 많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소학교를 졸업한 90대 노인에게 한글로 된 명예 졸업장이 수여됐습니다. 우리말로 쓰인 졸업장을 통해 조국의 중요성을 일깨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강원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속초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공사용 승강기가 추락해 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목격자들은 승강기 해체 작업 중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성기석 기자입니다. 속초시 조양동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 사다리처럼 생긴 철제 구조물들이 마구 뒤엉켜 있습니다. 그 아래에 깔린 매몰자들을 구조하기 위해 소방관들이 안간 힘을 씁니다. 보이는 구조물은 건설 현장 승강기를 지탱하는 시설. 그중 일부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면서 승강기와 그 안에 타고 있던 3명이 40m 아래로 추락한 겁니다. 그 비명소리를 듣고 위를 쳐다봤죠. 쳐다보니까 위에서 떨어지더라고요. 그 카가. 그걸 보고 제가 뛰었으니까 그 순간 한 30초 정도밖에 안 되죠. 그래서 밑에 쿵 소리 듣고 쿵 소리가 났습니다. 승강기에 타고 있던 3명은 모두 숨졌습니다. 또 지상에서 작업을 하던 1명은 크게 다쳐 원주 기독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특히 숨진 사람 중 1명과 이 중상자가 형제 관계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승강기가 추락한 바로 근처 지상에 있던 외국인 노동자 2명은 가벼운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해당 건축물은 지상 31층 높이로 지어지고 있었는데요. 사고는 15층 높이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당시 노동자들은 공사용 승강기 해체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장에 설치돼 있던 공사용 승강기 4개 중 2개는 이미 철거를 마쳤고 3번째 승강기 해체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고 목격자들은 전했습니다. 경찰은 기계에 결함이 있었는지와 더불어 안전 의무를 소홀히 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기석입니다. 최근 들어 태풍과 집중호우까지 쏟아지면서 산사태 위험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최근 화천에서는 한 번에 50mm에 가까운 폭우가 내리면서 산사태도 발생했었는데요. 비가 그친 뒤에도 산사태 위험은 여전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장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산에서 쏟아진 흙과 바위가 도로를 뒤덮었습니다. 시뻘건 속살을 드러낸 산에는 굴삭기가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지난 12일 밤 9시 30분쯤 화천군 화천읍 460번 지방도에서 토사 4,500톤이 도로를 덮쳤습니다. 당시 화천에는 30여 분 동안 50mm에 가까운 기습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이곳은 2년 전 산사태 예방공사가 마무리됐지만 올여름 잦은 폭우로 한 번에 무너진 겁니다. 한 2년 전쯤에 아마 낙서박이 책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양의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양이 아니었던 거죠. 산사태는 나무를 벤 절개지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산불과 무분별한 개발로 곳곳에 산사태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재해에 취약한 지역은 약 300곳에 이릅니다. 그중에서 이처럼 붕괴와 산사태 위험이 높은 지역은 100곳이 넘습니다. 이런 가운데 잦은 폭우가 이어지는 올여름, 산사태 위험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흙이 물을 머금고 있어 무거워진 데다 지반까지 약해져 적은 양의 비가 오더라도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산사태가 보통 강우 후반부에 많이 발생하는데요. 그 이유는 선행 강우에 의해서 토양이 충분히 포화된 상태가 그 조건이 이루어지는 것이 강우 후반대가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16일까지 도내 곳곳에 시간당 30mm 이상의 국지성 호우가 예상되는 상황. 약해진 집안에
또 국지성 호우가 예보되면서 산사태 발생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경일 고성군수의 징역 2년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14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선거에서 금품을 살포하는 행위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며 1심 구형형과 동일하게 2년형을 구형했습니다. 이경일 고성군수는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원에게 하루 지급 금액인 7만 원을 초과해 지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14일 새벽 5시 5분쯤 원주시 문마급 방계리 42번 국도에서 티볼리 승용차가 갓길에 정차돼 있던 2.5톤 트럭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24살 A씨가 숨지고 함께 타고 있던 20대 남성과 트럭 운전자 60대 남성 등 2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60대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 고초를 당했지만 아직도 일본의 진심 어린 사과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위안부 할머니는 이제 2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8월 14일은 지난해부터 정부가 지정한 위안부 피해 할머니 기림의 날인데요. 전국적으로 기림의 날 행사가 진행된 가운데 원주에서는 위안부 할머니를 잊지 않기 위한 닭종이 인형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박건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깨에는 평화를 상징하는 새가 앉아 있습니다. 노란 나비를 손에 쥔 표정 없는 소녀상. 닭종이를 소재로 소녀상을 작품화한 평화의 소녀상 닭종이 전시회가 원주 한지 테마파크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친근한 인형의 모습을 한 소녀상은 아이들에게 가슴 아픈 역사를 이해하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생각하는 계기도 됐고요. 또 저희 아이들이 또 이런 소녀상보다도 인형으로 제작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친화력이 생기니까 좀 더 아이들도 더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 전시회는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갔던 소녀들을 잊지 않기 위해 열리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저희가 초청을 받았으나 이 전시 공간을 임대하는 갤러리 업주가 이 전시를 하면 망할 것 같다. 이래서 더 이상 추진을 못했고요. 우리의 아픈 역사를 다시금 상기시킨 아이들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할머니들이 오래 사시는 게 일본한테 사과가 될 수 있는 방법이니 오래 사세요. 옛날에 아픈 기억 잊으시고 편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이번 전시회는 18일까지 한지 테마파크 2층 전시실에서 진행되며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마음을 전할 수 있는 편지 쓰기 코너도 마련됐습니다. 닭종이 소녀상과 함께 최근 SNS상에서 확산되고 있는 나도 소녀상이다 캠페인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역사 왜곡에 경제 보복까지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는 한일 관계 속에서 74주년 광복절을 맞은 지금 이번 전시회는 아픈 역사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제74주년 광복절을 맞아 13일 한글 명예졸업장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일제강점기인 1939년 홍천 두촌 공립침상소학교를 졸업한 김창묵 씨가 80년 만에 한글 명예졸업장을 받았습니다. 올해 98세인 김 씨는 전쟁 등 고단한 삶을 보내며 일본어로 된 졸업장도 남아있지 않았는데 되찾은 나라에서 한글 졸업장을 받게 돼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내 나라가 일본에서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내가 그 우리말로 쓴 졸업장을 받는 영광을 누리지 못할 거고, 그러니까 조국이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도 그렇게 해서 조국을 이 어려움에서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 도교육청은 한글명예 졸업장 수여식을 비롯해 친일 작곡가가 만든 교가 개선 등 학교 내 일제 잔재 청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도시 평창군은 민선 7기를 시작하면서 올림픽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다양한 올림픽 유산 사업이 추진되고는 있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김선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화의 시작, 새로운 평창을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시작한 민선 7기 평창군. 평창군은 동계올림픽 대표유산 평화계승을 제1의 군정 목표로 삼고 성과를 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우선 올림픽 추진단을 평화기획과 기념사업, 유산조성 등 부서를 나눠 올림픽 기념단으로 조직을 새롭게 정비했습니다. 지난 4월에는 평창 평화도시와 발왕산 명산 선포식을 통해 평화도시에 대한 열망과 의지를 대외적으로 공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올림픽 도시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강원 평화특별자치도와 연계한 평화특례시 승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이제 창출하고자 올림픽 유산을 활용한 사업도 계속 추진해야 되고 또 이 남북 교류 사업에도 좀 저희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대회를 치르며 얻은 인프라와 콘텐츠를 활용해 기업 유치 등을 통한 침체된 경제 활성화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이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시설과 부지 활용 문제는 여전히 평창군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동계올림픽 주무대였던 올림픽 플라자는 개폐회식장 일부를 기념관으로 조성하는 것 외에 이렇다 할 계획이었고 올림픽 테마파크 역시 사업비 확보와 정부와의 협의 등의 문제로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평창에서는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효과를 유산으로 계승 보존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사실은 올림픽 이전에도 올림픽 유산 사업에 대한 부분은 정부가 책임을 지겠다라는 약속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정부에 대한 그런 지원들은 전무한 실정이고 또 올림픽에 대한 흔적을 느끼기 위해서 오신 분들도 올림픽을 치른 곳이 어딘지에 대한 부분이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3년 남짓 남은 민선 7기 평창군이 올림픽 효과를 도약의 기회로 어떻게 활용할지 지역에 관심이 쏠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염동열 국회의원이 유효기간 연장과 탄광근로자에 대한 보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법의 유효기간을 203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탄광과 폐광 관련 피해를 입은 사람과 지역에 대해 적절한 보상과 지원을 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야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바탕으로 석탄 산업이 우리나라 산업화와 민주화에 기여한 역할을 조사해 재평가하고 그에 걸맞는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한편 기존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원산지를 속이고 식품위생을 위반한 세계 배달음식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강원도는 최근 춘천과 원주, 강릉 등 도내 7개 시 지역에서 대표적 배달음식인 도시락과 치킨, 야식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과 식품위생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이 결과 치킨과 야식 배달 음식업체 3곳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위생 상태도 매우 불량한 것으로 지적돼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조치를 받았습니다. 제10호 태풍 크로사의 영향으로 16일 아침까지 영동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되면서 동부지방산림청이 산사태 취약 지역과 산림사업장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기상청은 15일 크로사 가장자리에서 만들어진 구름대의 영향으로 시간당 20에서 50mm의 강한 비와 함께 2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동부지방산림청은 산사태 대책 상황실을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로 가동하고 휴가철 산간 계곡을 찾는 야영객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 통제에 나설 계획입니다. 폭우 속에서 순찰을 하던 춘천시청 직원이 물에 빠진 시민을 구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춘천시의 건설과 하천관리계 직원들은 지난 12일 오후 6시 30분쯤 호우주의보에 따른 공지천과 약사천 산책로를 폐쇄하기 위한 순찰을 하던 중 갑자기 불어난 물에 빠진 시민 A씨를 발견했습니다.
이 상황을 발견한 최희연 씨가 곧바로 하천에 뛰어들어 빠른 물살에 떠내려가던 A 씨를 구조해 응급조치를 한 뒤 출동한 119에 인계했습니다. 지난 8일 중국 시촨성 청두시에서 개막한 제18회 세계경찰 소방관 대회 수영 부분에서 속초해양경찰서 전지환 경장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속초 해경은 구조대에 근무하고 있는 전지환 경장이 저병과 자유형 부분에서는 금메달, 배영은 은메달, 개영 동메달 등 총 4개 부분에서 메달을 획득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세계 경찰 소방관 대회는 경찰관들의 체력과 동료의 증진을 위해 지난 1985년 미국 산호세에서 처음으로 개최돼 매 홀수에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제18회 대회는 중국에서 개최됐으며 세계 67개국 7,8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원주 소금산 출렁다리 야간 개장이 시행되면서 평소보다 2배 이상의 관광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주시는 7월 27일부터 8월 10일까지 소금산 출렁다리와 하늘바람길에 대한 야간 개장 기간 동안 하루 평균 511명이 방문해 총 7천여 명이 다녀갔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하루 평균 방문객 225명보다 2배가 넘는 수치로 원주시는 앞으로 미디어 사파드 구축 등 야간 볼거리 제공 등을 통해 관광객들의 체류 시간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평창군이 올림픽 시설을 관광 인프라로 활용하기로 하는 스포츠 관광 산업 육성에 나섭니다. 평창군은 14일 강원도 개발공사, 동사음료와 올림픽 레거시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특화 스포츠 관광 산업 육성 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역특화 스포츠 관광 산업 육성 지원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 공모사업으로 지역특화 관광자원과 스포츠를 연계한 융복합 사업입니다. 평창군은 올해 지역특화 사업주 대상지인 알펜시아 일원을 대상으로 올림픽 체험시설과 스키 점프대 그물 오르기 체험시설 조성 등 인프라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16회 국토정중앙 양구 DMZ 마라톤 대회가 24일 양구 두타면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대회에는 평소 쉽게 출입할 수 없는 민통선 북방 비무장지대를 개방해 열리는 행사로 수십 년 동안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숨은 비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대회는 5km와 10km, 풀코스 등 7개 종목으로 진행되고 마라토너 이봉주의 사인회와 경품 행사 등이 함께 마련됩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광복절인 목요일 우리도 저녁 북상하는 제10호 태풍 크로사의 영향을 받으며 비가 오겠습니다. 영동 지역은 50에서 150mm, 많은 곳은 2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고 영서 지역도 2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영동 지역은 호우 예비특보와 강풍 예비특보가 동시에 발효됐습니다.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요일 아침 기온 전날과 비슷하며 아침에도 덥고 습하겠습니다. 춘천과 원주, 강릉 25도, 속초 24도가 예상됩니다. 한낮 기온 비가 오며 큰 더위는 없겠습니다. 원주 32도, 강릉 28도, 속초 27도가 되겠습니다. 영서 지역의 비는 목요일에 시작돼 토요일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이후 무척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영동 지역도 목요일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많은 양의 비와 강한 바람이 예상되는 만큼 피해 없도록 대비 철저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전해상 비가 오겠고 파도의 높이도 최고 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태풍 크로사는 목요일 일본 규슈 쪽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요일 밤 영남과 제주에 먼저 비가 시작돼서 광복절인 목요일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영동 지역과 영남 해안, 울릉도, 독도가 태풍의 직접 영향권 안에 들 것으로 보여 대비가 필요합니다. 직접 영향권 안에 드는 지역은 최고 2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 서울 등 내륙에는 2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짧은 시간에 강하게 쏟아지는 폭우를 조심하셔야겠고 이번 비는 금요일과 토요일 아침 사이에 대부분 그칠 전망입니다. 전국 바다 날씨입니다. 전해상 비가 오겠고 남해상과 동해상으로는 파도의 높이가 최고 6m로 매우 높게 이는 만큼 해상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